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 빠르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6월 말 7월 초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6월 말 7월 초에 이렇게 채권 시장, 즉 금리 수익률 자체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요 한 두 달 동안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만들면서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랠리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좀 섣부르다. 그렇다면 지금 6월과 7월과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때와 비슷한 대응 전략을 세워 놓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지금 금리 부분에서 보자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화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계속 치솟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은 6, 7월 때 모습처럼 어느 정도 하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빅스 같은 경우는 하단을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하방을 찍어 오던 빅스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풋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이어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지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시장이 아직은 그래도 상승하려는 추세 에너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 튀어오르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하락을 한다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6월 말 7월 초에 계속해서 추세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가 처음으로 상방 추세가 짧게 잡혔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추세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때 이렇게 저점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서 저점이 이렇게 잡혀줘야 상방 추세가 잡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쵸?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여 왔어요. 자, 그런데 7월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아주 약한 정배열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이후로 랠리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약한 정배열 추세가 8월 이후로, 자, 즉 7월, 8월 이후로 처음 또다시 나온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나왔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온 뒤로, 자, 요렇게 하단을 올려가는 정배열의 모습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로 말 그대로 랠리가 나오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방을 그리든 어쨌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것은 추세 하단을 노리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배열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자, 이 포인트. 자,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짜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위쪽으로 역배열 저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높은 타점에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크리스마스 랠리든 어떠한 단기적인 랠리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포지션은 이 위쪽이 아니라 이 하단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를 하시더라도 굳이 상단에서 들어갈 생각보다는 이 하단부에서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숏을 투자하시는 입장이라면 굳이 이렇게 모든 상방으로 튀어 올랐을 때 굳이 포지션을 또 놀라서 정리하시고, 그쵸? 이때 하락이 이어지면 이 하단에서 또 숏 비중을 늘려서 또다시 상단으로 물리는 이런 식의 투자를 지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상단에서 정리를 못했다면 그 다음 하단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숏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양쪽 포지션 두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역배열에 있을 땐 역배열 투자라는 것이고 반대로 정배열에 있을 땐 정배열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수 타점은 언제냐? 많은 분들은 상단 포지션에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일단 항상 주식 투자라는 거는 플러스 계좌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배열이 잡혔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하단에서, 그리고 만약에 역배열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단에서 들어가는 게 당연히 가장 타점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 이게 정배열이 단기적으로 잡혔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저항선을 맞고 또다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축배를 들기보다는 단기 저점에서 상방이 뚫리는지를 확인하면서 거기서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배열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선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쵸? 이전에 가장 확실한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인근에서 상방을 맞았고, 자, 요 인근에서 하방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 자체가 이제 또 방향을 정할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상방을 충분히 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000이나 12,000 중반까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하단으로 밑으로 봉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만선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방향을 강하게 정하기보다는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자, 이때도 비슷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추세 자체가 맞물리면서 상방으로 강한 랠리가 나왔듯이 지금 역시도 이러한 추세가 맞물리면서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배팅을 미리 하시거나 상단부에서 하시기보다는 어떠한 결정이 나는 부분에서 혹은 하단 부분에서 들어가시면서, 만약에 정배열로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부에서 낮은 평단으로 기회를 잡으시고, 만약에 숏을 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하단부에서 탈출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방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포지셔닝을 정해 주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뭐 다 비슷한 어떠한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다우는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나스닥보다 더.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추세가 좀 약한 상황이고, 또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하단으로 또 막 그만큼의 매물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모두 조금 대응 방식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배열 추세가 잡혔고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하단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200일선 인근에 지금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뚫고 갈 것인지, 자, 지금 보이는 모양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정배열이 이렇게 잡혔고, 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한 추세로 돌파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즉 상승 수렴형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추세 하단을 지지를 하는지, 자, 여기까지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꼭 지켜봐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잔파동이 잡히면서 방향이 결정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뭐 세배 레버리지는 이 원지수들에 따라서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대응 전략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